네, 안녕하세요. 따옥입니다. 2020년 가트너 신기술 트렌드 삐딱하게 보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다중경험, 멀티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다중경험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낯선데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말들은 들어봤었죠.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 레디 플레이 원을 보면은 미래 세계의 사람들이 고글을 쓰고 가상 세계에서 전투를 벌이는데요. 이게 가상현실, 즉 VR이죠. 그러면은 증강현실은 뭘까요? 2018년에 반짝 유행했던 포켓몬고 게임 아시죠? 이걸 증강현실, 즉 AR이라고 합니다. 현실의 이미지와 가상의 게임을 혼합해서 색다른 게임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인데요. Pikachu, I choose you! 그러면은 VR과 AR을 짬뽕하면은 뭐가 될까요? 카메라 센서를 통해서 사용자의 손가락 모션을 감지해서 이 상호 간의 작용 감도를 높이고 현실 세계의 4K급 고해상도 고음질 그래픽을 우리가 보는 현실과 시간으로 합성해서 이용자에게 압도적인 현장감과 몰입감을 제공하는 것을 바로 혼합현실, 즉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합니다. 이 MR의 경우에는 용량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5G가 뒷받침이 되어야겠죠. 이 MR 체험을 하려면 머리에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가 있습니다. 홀로렌즈는 그 자체가 하나의 컴퓨터인데요. 사용자의 몰입감을 높이려면 화면 인식과 CG 화면 간에 이 시간 딜레이가 없는 리얼타임 합성이 필요한데, 그래서 블루투스 같은 네트워크로 외부 컴퓨터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연산을 하는 겁니다. 또 머리에 쓰는 거니까 이 전력을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인텔 CPU가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주로 사용되는 저전력, 저발열 ARM 기반의 퀄컴 칩을 사용합니다. 눈에 낀 왼쪽, 오른쪽의 렌즈는 각각 2K씩 총 4K 화질의 CG 영상을 지원을 하고요. 양쪽 이마 쪽에는 각각의 카메라 센서가 있어서 착용자의 손 모션을 감지해서 이 CG 영상과 서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린다든지 늘린다든지 여러 기능을 지원을 하죠. 그러고 보니까 영화 마이너리티가 생각나는데요. 영화에서 톰 크루즈가 손으로 휘저으면서 범인을 찾는다는 이 상상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는 개인 이용자보다는 의료나 공장 등 전문가나 제조업 등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게임 같은 일반 사용자를 타겟으로 하는 기업도 있는데요.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지난 블록체인 영상에서 언급했었듯이 페이스북은 플랫폼의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킬러 아이템으로 페이스북에 가상현실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상현실 서비스인 호라이즌인데요. 올해 초부터 미국과 캐나다에서 베타 서비스를 한다고 하죠. 이 호라이즌 시범 영상을 보면요, VR 헤드셋 장비를 쓰고 양손에 터치라고 불리는 모션 센서를 들고 자기가 직접 꾸민 아바타로 가상세계를 누비면서 전세계 이용자들을 만나는 겁니다. 이 만나서는 음성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죠. 이 아바타뿐만 아니라 게임 마인크래프트처럼 가상 공간을 스스로 꾸밀 수도 있고 가상 공간에서 영화나 게임을 직접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은 몇 년 전부터 가상현실 서비스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2014년 3월에 가상현실 헤드셋 개발업체 오큘러스를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1,500억 원에 인수하면서 그 시작을 알렸죠. 호라이즌 서비스는 바로 오큘러스의 기술로 구현이 된 겁니다. 이 페이스북은 오큘러스가 영화 레디 플레이스 원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신입사원들한테 영화의 이 원작 소설을 한 부씩 주고 있다고 하죠. 이 페이스북의 꿈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기술적인 부분을 더 들어가 보죠. 이 오큘러스 헤드셋의 핵심 기술은 눈 초점 추적과 조절 기술, 포비디드 렌더링 기술입니다. 눈의 초점을 추적하면서 시야의 중심 부분에만 선명한 해상도를 제공하고 주변 부분은 해상도를 낮춰서 컴퓨팅을 효율화시키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이 손의 움직임만이 아니라 손가락 관절 움직임까지 추적한다고 하고요. 이 가상현실과 상호 반응해서 몰입감을 준다고 합니다. 오큘러스는 가상현실 VR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페이스북은 AR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구글 글래스 기억나시죠? 이 구글 글래스를 만들었던 기업 룩소티카는 최근에 이 증강현실을 위한 AR 글래스인 오리온을 만들었는데요. 지난해인 2019년 구글 페이스북은 이 기업과 3차원 세계지도인 라이브맵스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에 방영됐던 아브라함의 추억이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이 현빈과 박신혜가 나오죠. 이 드라마가 바로 스마트 컨택트 렌즈를 통한 증강현실 게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미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콘택트 렌즈는 직접 눈에 끼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난제가 많다고 합니다. 일단 발열과 감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이 눈에서 열이 나면 실명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충전 기술도 해결돼야 합니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은 이용자들에게 현실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낯선 경험을 영화보다 더 몰입감 있게 전달합니다.
물론 게임이나 산업계를 중심으로 발전하겠지만 이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하면은 더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겠죠. 2011년 주코티 공원은 이 월스트리트 점거운동의 본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 월스트리트 점거운동이 뉴욕 경찰에 의해서 해산된 후 이 뉴욕 대학 정치공학연구소 연구원 막 스커크는 증강현실 앱을 만들었었습니다. 이 앱은 당시의 사진과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주코티 공원에 있던 본부와 캠프와 뭐 이런 시위들을 재현하고 있는데요. 이 시민들이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에 가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는 매니페스트 AR인데요. 현실 세계의 문제를 가상 세계를 통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이것저것 실험하는 증강현실 예술가 집단입니다. 매니페스트 AR은 이전에도 여러 실험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분리장벽에 증강현실 앱을 통해서 바라보면은 이 GIS 데이터를 이용해서 건너편의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장벽이 분리된 현실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있었죠. 뭐 어쩌면은 이런 걸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서울을 예로 들어보죠. 이 광화문, 시청, 종로, 을지로, 명동 등 이 수많은 장소들은 민중화 운동의 기억을 담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 1987을 영화관이 아니라 증강현실 또는 혼합현실 장비를 통해서 시청광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도 있겠죠. 제주도 4.3의 참상과 광주 민중항쟁의 상징인 금남로의 기억을 기념관 밖으로 해방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혹은 이런 거는 어떨까요?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엄청 크죠. 지구의 온도가 상승해서 마주하게 될 2050년의 현실이 어떨지, 일상적으로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될지 가상으로 체험해보는 거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0 가트너 신기술 트렌드 삐딱하기 보기, 오늘은 좀 덜 삐딱했는데요. 세 번째 시간 다중 경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가트너 10대 트렌드 시리즈는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따옥이었습니다.